소당, 중당, 육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이 맞다, 어떤 사람이 말이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까지도 소당, 중당, 육당을 이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기본이. 어떤 사람들은 장군님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내 몸에서 바라보는 내가 이 왼쪽이 장군님이 있는 것이 여기가 소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불사님이 앉아야지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형태를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가 말하는 이쪽 방향에 불사 대신이 있고 이쪽에 장군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뭣도 모르고 탱자탱자 하는 거다. 이거는 문화다, 문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이렇게 모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생님한테서 배우면은 이렇게 모시면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맞다라고 모셔주면은 이렇게 믿고 살면 돼. 그러다가 내가 어느 선생님 말을 듣고 이것보다 이것이 맞다, 그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것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것이 누구 말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현명하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로 이렇게 장군님을 흔히 말하는 육신령을 우리가 보는 왼쪽에다 모시는 풍습은 주로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이렇게 장군님을 우리가 보는 오른쪽 쪽에 모시는 이렇게 배치를 하는 무당들은 이것이 거의 한양굿을 하는 무당들이 이렇게 모셔요.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상이다, 등불이다 할 때 이렇게 형상을 모실 경우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무당마다 좀 다른데, 그것도 이북굿이나 강원도굿이나 경상도굿을 하시는 분은 요 형태로 모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한양굿이나 경기도굿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형태로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충청도, 전라도까지 이렇게 형태로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불, 등신, 신상을 모시는 거 말고 또 쪽탱하라 그래서 쪽탱화를 모실 때도 장군님을 이쪽에다 모시고 장군님을 이쪽에다 모시고 어느 것이 맞냐 그러냐를 논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는 혹시 여러분들 집에 종합탱화라고 모셔져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종합탱화를 모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쪽 변에 불사할머니, 칠성남님, 용왕님, 산물제석, 일광월광, 대신할머니, 호고씨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종합탱화의 가운데는 부처님을 모셔놓은 경우도 있고, 여기에도 아미타불을 모신 분들이 있고, 석가모니 보시를 모셔놓은 분들이 있고, 여기에 옥황상제를 모셔놓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는 장군님이나 별상님이나 신장님이나 대감님이나 작두장군이나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이 종합탱화의 기본 형태 구도라는 거예요. 물론 종합탱화도 어느 경우에는 뒤바꿔서 모셔놓는 경우 있지만,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신령님 12신령님 종합탱화라고 돼 있는 걸 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불살머니, 칠성님, 종황, 한물제석 이렇게 대신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군, 별상, 신장, 대감을 이런 구도로 모셔놓는 종합탱화가 90%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장군님이 이쪽으로 가고 불사할머니, 산신, 대신할머니 이쪽으로 오는 구도보다는 불사할머니, 대신할머니, 산신, 장군으로 모시는 이 구도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장군을 모시고 불사를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셨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모신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 주장을 한번 해보라는 말이다 이 찌아가들아.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를 그 소모쟁을 논쟁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가 장군이 맞고 여기가 불사가 맞고 여기가 불사가 놓고 여기 장군을 모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시는 정당한 이유를 너희들이
차라리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란 말이야, 이 등신 새끼들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하고서 자꾸 소모쟁은 논쟁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당사기라는 말 좀 팔아먹지 말고, 이 등신 같은 새끼들아.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된 원인, 이렇게 된 원인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더 맞고 합리적인지를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라는 거예요. 장군님이 이쪽으로 있고 장군님이 이쪽으로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당이 불려가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장군님이 여기다 모셔놨든 여기다 모셔놨든 이 장군님을 모셔놓고 불살문이라고 모셔놓은 이 석고덩어리가, 플라스틱 덩어리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점을 잘 보게 하고 진짜 무당이 돼서 살게 하는 방법은 이 석고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 그림 쪼가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 가운데다가 옥황상제를 제 아무리 모셔놔도 여러분들 몸에 옥황상제가 실리냐 이거야. 안 실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옥황상제 이놈이, 옥황상제라는 놈이 여기 와서 앉아 않는단 말이야. 왜? 옥황상제라는 건 이론으로 만들어진 신, 인간의 대가리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어떤 무당이 자기가 옥황상제를 모셨다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욕을 하세요. 욕을 하시는 건 좋은데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옥황상제한테 벼락을 맞아 뒤져도 나는 이 새끼 안 믿어. 나는 옥황상제라는 놈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욕을 하고 내 영상에서 다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어. 내 영상을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안 봐도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옥황상제라는 놈 자체를 믿질 않아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믿는단 말이야. 또 석고덩어리가,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갖고 따지는 찌질한 무당들하고 난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여기다가 내가 신령님이라 모셔놨기 때문에 나는 이 모셔놓은 그림 하나, 여기 모셔놓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신상 형상 하나를 나는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만 이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오른쪽이라 왼쪽이라 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 다만 나는 30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모셔왔고 이것이 나는 합당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런 합당한 생각을 믿으실 분은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놈을 쫓아가시면 되고, 저한테 와서 그건 아니다라고 댓글 달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왜 이러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결혼해보셨잖아요. 아니면 친구 결혼에도 가봤고, 지금 대한민국에 유튜버 네이버 검색해 보면 결혼식 장면, 사진, 영상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그다음 여기가 주례가 있을 것이고, 주례가 있으면은 남자가 이쪽에 서 있는 것이 거의 90%예요. 여러분들도 다 예식장에 빰빰빰빰 하고 들어갈 때 남자가 먼저 들어가든 요즘처럼 동시 입장을 하든 주례 앞에 서게 되면 남자가 이쪽에 서고 여자가 이쪽에 서는 것이 거의 통례란 말이에요. 통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쪽에 서 있는 것을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을 좌측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관객 입장에서 하객, 축하해주는 하객 입장에서 볼 때 이쪽이 좌측이고 이쪽을 우측이라고 그래요. 그 남자가 좌측에 서고 여자가 우측에 선다. 이것을 예전에 우리 동양의 주역의 사상에서는 남좌여우라고 했어요. 남좌.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이라 했어요. 남좌여우라고 그랬어요. 남좌여우. 그래서 남좌여우를 따지는 건 남자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오고 여자는 땅의 기운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남좌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하늘의 기운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는 정자라는 걸 줘. 정자라는 걸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여자는 난자라는 걸 준단 말이야. 난자. 이 난자를 주고, 난자는 형태가 있는 씨앗이고 이것은 기운이라는 거예요. 기운. 그 남자는 하늘의 기운을 여러분의 자손을 낳을 때 아이에게,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에게 하늘의 기운을 남자는 아버지는 주고 여자는
직접적으로 아예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임금님도 이 동양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임금님은 난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이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왼쪽이 이쪽이 되죠. 그런데 앉아있는 임금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왼쪽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임금님 입장에 이쪽이 귀한 중한 사람을 두게 되지. 그래서 조선시대 때 영의정 좌의정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요. 그래서 좌의정하고 우의정은 이쪽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임금님의 왼쪽에. 근데 우리가 습관적인 언어 생각에서 어떤 사람이 야 쟤는 나의 오른팔이야, 쟤는 나의 왼팔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른팔을 중시해요, 왼팔을 중시해요? 당연히 오른팔을 중시한단 말이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야 너는 내 오른팔이야, 그러면 내 오른팔이야, 그럼 너는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야. 너는 내 왼팔이야, 그러면은 너한테는 덜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남자가 좌측에 있고 여자가 우측에 있고 남자가 이 좌측에 있는 것이 더 높다, 더 잘못됐다, 낫다가 아니라 장군님이 여기 있는 것이 잘못됐다, 장군님이 여기 있는 것이 옳다가 아니라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을 이쪽에 놓는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장군님을 이쪽에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바라로 보는 입장에서 이쪽에다 장군님을 놓는 거야. 그러면은 오른팔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오른손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옳다, 이 오른손을 right hand라, right hand. 오른손이래요. 오른손. 그 다음에 서양에서 right 하면 이것이 옳다, 바르다야. 옳다, 바르다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어 습관에서 그래 그거 옳다, 그거 바른 말이야, 그거 옳은 말이야. 그럴 때 옳은 말이야가 오른쪽에서 하는 말이다. 이것이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바른 말, 옳은 말이라는 것은 right, 서양의 right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왼쪽에 장군님을 놓고 구슬하는 사람들은 이 장군님을 중시하기 때문에 장군님은 아무래도 더 활동적이란 말이야. 활동적이고 동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북구 타는 사람들이 뭐냐란 말이야. 이북구 타는 사람들은 작두 따고 칼을 물고 피그 던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시되는 구슬을 하는 사람들이고, 한약구슬을 하는 사람들은 비록 이쪽이 장군님이 아니라 이쪽이 불사님이 있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볼 때 이쪽이 남자란 말이야. 요쪽이 남자 쪽 불이, 그래서 소당 쪽 불이, 아버지 쪽 불이, 요쪽을 어머니 쪽 불이를 앉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상님 위패를 써도 집에서 조상님 위패를 써도 현고, 학생, 부군시, 현비, 유인, 무슨 시, 지위 이렇게 쓸 때 요것을 한글로 풀어보면 요쪽은 할아버지고 요쪽은 할머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위패를 쓴다면 요쪽은 아버지를 쓰고 요쪽은 엄마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설날 차례에 우리가 5대 봉사, 4대 봉사를 이야기하면은 통상 이쪽에서 5대, 4대, 3대 부모를 놓고 위패를 써놓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고조니까 고조고. 그 다음에 여기 증조고, 여기는 조고, 여기는 현고. 이렇게 해서 5대, 4대, 3대 부모를 위패를 나란히 놓고 할 때도 이 왼쪽에 어른을 앉힌단 말이에요. 그 어른을 앉히는 이유는 남좌여우에서
동양의 주역의 사상이 들어가요. 주역의 사상에서는 남존여비라고 그래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아버지는 방 안에서 애매하고 점잖게 앉아있고 어머니는 직접 마당에서 부엌에서 들에서 일을 하면서 험한 일을 허드렛 일을 다 한다는 얘기야. 그 남자가 존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는 집안에서 어른 노릇을 하는 것이고 엄마는 집안일을 직접 활동을 하신다는 거야. 활동을. 그래서 까꿀로 어른 노릇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조폭 두목 같은 역할을 하고 엄마는 조폭의 행동대장 같은 노릇을 한단 말이야. 우리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존여비가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는 집안의 한 어른으로 당당하게 지키고 있고 엄마는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는 임금님이 궁궐을 지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한양성내에 있는 경복궁을 가보시면 여기에 경복궁 근정전이 있어요. 중앙청 이쪽 여기 세종대로에서 딱 넘어가면 여기가 근정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을 이쯤에서 이 동궁이라 해요. 동궁. 이 또 동궁은 임금님이 바라볼 때 왼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서 해가 뜨는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울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동쪽으로 앉았단 말이야.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쪽이라서 여기서 왕자하고 직접 왕비하고가 여기를 거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세자대군을 동궁마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 경복궁 이쪽이 서궁에는 비빈이 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면은 동쪽에는 왕자하고 왕비가 살고 서쪽의 서궁은 왕의 첩들 비빈들이 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이 맞다 오른쪽이 맞다 여기가 소당이다 여기가 육당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남존여비라고 말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영어를 쓰는 민족하고 우리 동양문하고 교류된 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서양 사람들도 오른쪽을 라이트라고 하고 오라 너 맞아 그럼 올라이트 하는 것이 오른쪽이 라이트 핸드 오른쪽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야. 이것이 그랬을 때 이 왼쪽이라는 말이 남존여비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왼쪽을 더 비하시키며 쓰는 용어로 여러분이나 내가 쓰는 말 중에 들어있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중앙에 요직에 있다가 저 말단 한쪽으로 갈 때 서울에 있다가 저 강릉으로 가는 것만 좌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다가 서울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지도가 누워있는데 모습에서 서울에서 강릉을 하면 동쪽으로 가니까 이게 사실은 서울에 보면 여기가 좌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강릉을 가면 우천이란 말이에요. 우천. 그런데 강릉으로 가든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든 저 군산으로 가든 목포를 가든 상관없이 지방의 한 축으로 할 때 이걸 좌천이라 한다. 좌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이 당나라 시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딱 고구려 시대랑 비슷한 세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협공을 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신라가 이 땅을 삼국을 통일하죠. 김유신이가 이 삼국을 통일하는데 그때 삼국을 통일할 때가 중국에서는 당나라라는 시대란 말이에요. 당나라. 그 당나라의 태종이라는 양반이 이세민이라는 분이에요. 이세민이. 그 이세민이는 당나라의 초기고 그래서 태종이라고 해요. 태종. 우리나라의 태조 이성계 하는 것처럼 당태종 이성계라 그래요. 당나라를 개국하고 건국한 최초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태종 이세민이도
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처럼 칼을 가지고 당나라를 건국을 했단 말이야. 무력으로 건국을 하면서 공이 많은 신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이 많은 신하. 그래서 이세민이한테 오른팔 같은 신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오른팔 같은 신하가 있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돼서 왕위를 아들한테, 이치라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세민이가 아주 총애하고, 이세민이 오른팔 같은 부하가 있었어. 신하가. 그 이름이 이적이라는 신하인데, 이 이적이라는 신하가 아들 때 가서도 나한테만큼 충성을 바칠 거냐. 그래가지고 이세민이가 머리를 쓴 것이 자기 왕 시절에 이 이적이를 저 간수성이라는 데로 보내요.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세민이가 있던 당은 지금 아마 나경이라 그래서 여기가 서안쯤 될 거예요. 서안. 이쪽으로 여기서 보내요. 다른 데로 깐수성으로 보낸다고. 이때 이것을 좌천시킨다 그래. 좌천. 지금 이세민이가 사던 왕국에서 왼쪽으로 보내서 좌천이라 해요. 좌천. 그래 지금도 좌천한다는 말은 한직으로 밀려낸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남존이라면은 좌천이 되는 거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겠죠. 근데 좌천이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어른이다, 오른쪽이 어른이다, 이렇게 모셔야 된다, 저렇게 모셔야 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소모전이란 말이야. 소모전. 논쟁이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만 모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모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오면은 이게 맞다고 이렇게 바꾸나, 또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오면 이게 맞다고 이렇게 바꾸나, 또 어떤 선생님은 이게 맞다고 이렇게 바꾸나. 이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나 형상이나 산신할아버지, 불살머니 등신들을 이 같을등자 몸신자에서 우리 몸하고 같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책에 나오는 소설책이 있어요. 등신불이라고. 등신불이라고 있을 거예요. 등신불. 이렇게 우리 몸하고 같은 모양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 등신을 여기다 놓은 것이 맞다, 저기다 놓은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찌질한 법사, 보살, 박수, 여러분 주변의 선생들은 등신 같은 새끼들이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 몸에 정말 어느 분이 와 있나, 그것을 찾아주고 여러분이 원활한 점을 봐주고 해야 되는데, 장군님이 여기 있는 게 맞다, 장군님이 여기 있는 게 맞다, 산신하면 여기 있는 게 맞다, 여기가 소당이 맞다, 여기다 중당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등신은 등신밖에 못한단 말이야. 이게 결국은 이렇게 몸뚱아리처럼 형상을 갖춰준 이 신령님들 갖고 마네킹 갖고밖에 놀 수 없는 신을 이해 못하는 등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조금 복잡한 내용을 생략을 하고 제가 다시 조당, 중당, 육당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면서 또 양념을 또 여러분에게 또 충분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